집권 여당이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호남의 정치권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구도에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반응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호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이제 사치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수 해안가의 먹거리 타운이 온통 낭만 포차로 뒤덮였습니다. 다 나오고 찾아오니까. 특정 상호는 거래까지 된다고 하는데 속사정 살펴봤습니다.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여학생에게 황당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말썽입니다. 학교는 상황을 덮기에만 급급하다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15년 근속 도립 국악단원의 해고를 두고 노조 탄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악단 측은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한 뒤 노조 활동을 반성하면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서약서까지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성희롱 논란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사가 한 말을 듣고 학생은 등교도 못할 정도였다는데요. 학교 측은 가해 교사에게 징계도 내리지 않고 원직 복귀시켜 이제는 피해 학생의 동생을 가르치게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10명 남짓한 섬마을 초등학교. 지난해 6월 한 남성 교사가 6학년 여학생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본 성인 영상물에 나오는 말을 알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이어 실험 도구에 물을 따르며 남자가 소변 보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학생과 교사 단 2명만 있던 교실. 학생은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선생님 얼굴 못 보겠어. 이런 있어서 나 선생님 무서워서 못 보겠다. 집에 가고 싶다. 교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좋지 않은 단어니 만약 알고 있다면 쓰지 말라고 하려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명 자체도 수긍하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 측의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교사는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다녀왔을 뿐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적절하게 징계하고 전출시키겠다는 교장의 말을 믿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동의서까지 써준 학부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더욱이 올해 3월 다시 학교로 돌아온 교사는 피해 학생의 친동생까지 가르치게 된 상황.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당사자와는 분리 조치가 됐다. 육아휴직 6개월도 일종의 징계라면서 오히려 서약 위반이다.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에 의무로 규정된 경찰 신고마저 하지 않아 결국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직접 해당 교사를 고발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알게 되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아동성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고흥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해당 교사가 전출을 갈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 등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도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의료기관 방문자 1명을 포함해 순천 거주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 4일 이후 의원과 의료기업체 관련 등으로 모두 2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도 하루 확진자가 700명에 이르면서 비수도권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무료 진단검사를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오늘부터 특수교육 종사자와 보건교사, 장애아 전문 보육 인력 등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상자 중 60세 미만은 접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도 60세 미만은 접종을 하지 않고 지역 접종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여수 해안가 밤거리가 온통 낭만포차 상호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2년 전 낭만포차 거리가 거북선대교로 이전했지만 이곳 외에도 같은 이름의 업소들이 난립해 서로가 원조라며 손님 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낭만포차 간판을 내걸어야만 하는 상인들의 속사정을 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도 낭만포차, 저기도 낭만포차. 여수의 명소 해양공원 일대가 낭만포차 간판으로 뒤덮였습니다. 대부분의 가게 간판이 낭만, 포차 혹은 낭만포차 문구를 걸고 있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낭만포차 거리가 이전해 나간 종포 해변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낭만포차는 이미 2년여 전 옮겨갔지만 남아있는 상가들은 여전히 낭만포차를 내세우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지정 낭만포차가 거북선대교 밑으로 이전한 상황인데도 이곳이 원조 낭만포차가 맞다며 손님을 모읍니다. 여기가 낭만포차예요? 다 낭만포차죠. 저기서부터 이 라인 자체가 낭만포차 특구 지역이에요. 낭만포차의 높아진 인지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동네는 낭만포차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의 다 낭만포차라는 상호를 달고 있죠. 그리고 다 낭만포차 찾으니까. 희소성이 있는 낭만포차 상호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낭만포차 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가게 차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번호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권리처럼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수시가 관리하는 실제 낭만포차 상인들은 낭만포차라는 이름 하에 호객 행위는 물론 테이블 개수까지 엄격히 제한을 받는 상황. 상인들은 손님을 빼앗기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저 상호를 뭐 쓰지 말할 수는 없는데 이쪽에서 호객행위를 많이 하니까 저쪽이 다 낭만포차인 줄 알고 있고. 실제로 엉뚱한 가게를 방문했다가 실망한 관광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낭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먹었어. 그래서 먹었는데 솔직히 맛이 없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로 옮겼다고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독보적인 관광 아이템으로 주목받으면서 여수 해안을 뒤덮은 낭만포차. 여수시는 낭만포차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한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낭만포차란 상호를 쓰는 가게를 단속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됐던 선거에서 민주당이 무릎을 꿇으면서 차기 대권 구도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처참히 패배하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고 다음 달 2일로 앞당겨진 전당대회 때까지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싸늘하게 돌아선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반성과 쇄신을 뒤늦게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불철저함을 혁파하는 것으로부터 성찰과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정도로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던 4.7 재보궐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재보선 승리를 통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호남 대선 주자인 정세균 총리 역시 녹록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호남의 민심은 향후 전국 변화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향 출신, 우리 호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은 이제 사치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적으로 후보 물색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호남 동행으로 접촉면을 넓혀온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도 관심사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퇴진 이후에도 호남 동행의 기조가 유지될지 또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호남의 민심이 반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번 4.7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남 동부권은 민주당 후보 2명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 개표 결과 순천시 제1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64%의 득표율로 무소속 주윤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공군 제2선거구도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후보가 53%의 득표율로 무소속 정순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순천시 1선거구 26.3%, 공군 55.7%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7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후보자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상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지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활동해온 단원을 해고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통보한 국악단이 있습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인데요. 해고 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반성하면 구제해주겠다는 서약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5년부터 전남 도립국악단에서 판소리를 했던 A씨. 지난달 30일 전라남도 측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해고 통보였습니다. 너무 상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쪽 해촉은 도의사님이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도의사 직인도 없는 문화재단 통보로만. 전라남도가 내세운 해촉 근거는 낮은 근무평정 점수. 수우 미양가 5개 평가 등급 가운데 2년 연속 최저 수준인 가등급을 받아 규정대로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평가 방식. 2019년 노조 설립 과정에 참여해 실기평가를 거부한 동료 28명과 함께 가등급을 받았던 A씨. 지난해에는 우등급에 해당하는 평점 85.1점을 받았지만 창학부 단원 20여 명 중 가장 낮은 점수여서 또다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시도 예술단체와는 달리 절대평가 대신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유난히 높은 비중의 예술감독 평가 점수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감독 점수가 0점부터 20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감독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전라남도는 A씨에게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규정에도 없는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증빙이 필요한 상태에서 단원들의 자발적인 제안이 서약서 작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상으로 따지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가지고. A씨는 서약서가 전향서와 다름없다며 거부했고 끝내 해고됐습니다. 앞으로 말 잘 듣고 앞으로 차후에 뭔 일 있을 때는 해촉하겠다. 그런 서약서예요. 그럼 거기다가도 공정까지 하라니까. A씨는 부당 해고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동료 단원들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수산단 주변 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여수산단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 운영에 앞서 이동 차량 운행과 기기 작동 등 시연회를 갖고 100여 종의 오염물질과 기상인자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대기질을 점검하는 악취 개선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고성능 유해대기 측정 장비를 탑재한 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현장 환경을 감시하는 시설로 국비 포함 9억 6,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수을 김회재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 낙후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 개수와 지역 낙후도,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해 이전 지역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호남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29곳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22개 시군 지역 접종센터의 가동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연 목포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등 6곳, 오는 15일까지 도내 모든 시군의 지역 접종센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 도내에서는 1분기 대상자 6만 2,193명 가운데 78.1%가, 2분기 대상자 22만 1,228명 가운데
3.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 감소를 겪은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이나 화훼 농가 등이며 매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여수시 여서동의 한 컨테이너 주택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컨테이너 박스 일부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